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하락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달렸는데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좀 과속했던 기업들도 오늘 좀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근데 조방원이 좋았죠. 예. 원년 멤버들이죠. 작년에 조방원 좋았고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모처럼 또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바이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 좀 상승했고 어제 이제 너무 뜨거웠던 현대차는 오늘 또 하루 만에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근데 뭐 갈 길이 머니까 여유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또 오늘도 이슈가 많은데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삼성전자 얘기 좀 많이 해 드리고 이익은 더 높은데 시총은 훨씬 낮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 한번 오늘의 차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오늘 조방온이 좀 강했던 이유 특히 조선방산이 강했던 이유 변압기까지 오늘 강했죠. 일단 이제 그 방산 이슈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미국의 국방 예산 1조 달러가 아니라 1.5조 달러 이제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냈고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퀄컴 칩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강혜령 기자님이 CES 가 있는데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퀄컴 CEO가 실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얘기가 좀 많습니다. 여기 3개나 있고 정리해봤고 조선주, LNG 운반선이 올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운업황,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3조 효과와 이 파포 요게 까불면 뒤진다. 요런 좀 우리나라 말로는 좀 그런데 예. 타코라고 있잖아요. 이제 "수 틀리면 도망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제는 베네수엘라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까불어? 죽는다." 이거죠. 예. 카지노, 엔터, 화장품, 베네수엘라 이거 정유주 좋다는 얘기고요. 한국항공우주, GSPNL, 현대건설, 인텍플러스, 디지털, 대성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근데 방산주가 급락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다우가 많이 빠졌고 나스닥 강세, S&P 500은 하락. 오늘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네, 국제유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28%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하지 마라. 주주환원 하지 말래요. 투자라는 거예요. 무기 생산하고 거기에 돈 써야지 지금 무슨 주주환원이냐. 주주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 대형 사모펀드 있잖아요. 이런 데서 미국의 단독주택 있죠. 고가에. 이거 매입하지 말래요 또. 갑자기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단독주택은 아니 개인이 사는 거지. 거기 사람들이 살려고 사는 거지 왜 그걸 투기적으로 하냐 사모펀드가. 그래서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1월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는 주식시장에 안 좋죠 당연히. 일라이릴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이제 제약업종도 오늘 급등했고 베네수엘라가 원유 3천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한대.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가 중국에 안 가고요 미국으로 가요. 이거는 싸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미국 정유주는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인 공고가 급감했고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고용은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이거 보면 이제 딱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바이오 헬스케어 강했고 기관들 주택 매입하지 마라. 방산주 너네 왜 주주환원해? 그래서 이쪽 빠지고 알파벳이요. 챗GPT 점유율을 이긴 건 아닌데 그 챗GPT 점유율을 맹추겨 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요즘에 거의 제미나이 많이 쓰고 있는데 챗GPT 점유율이 64까지 떨어졌고 알파벳 구글의 제미나이 점유율이 21%까지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픈 AI 지금. 챗GPT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중국 수출 호조 기대로 올랐고 모빌아이가 이게 장 초반엔 급등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0.6%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요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다고 방산주가 안 좋은 건 배당금 지급하지 마라. 단독주택 매입하지 마라. 거긴 사람이 사는 데지.
왜 그걸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느냐. 금융주가 그래서 좀 빠져버렸어요. 근데 정유주는 좀 강했죠. 예. 발레오 에너지라든가 마라톤 오일 이런 데는 예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싼 베네수엘라 원유를 받아서 이제 경유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강했고 금리 떨어졌고. 그래서 예 연봉 뭐 500만 달러 상한 뭐 요구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압박하고 있어요. 예. 주주 환원하고 돈 잔치하지 말고 예 지금 위기다. 예. 무기 우리 생산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890억 달러 요 금액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투입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돈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제한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행정명령만으로는 그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단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예. 주주 환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모빌아이가 로봇 회사 인수합니다. 인텔이 모빌아이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텔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사업에 이런 큰 회사들이 뛰어드는 건 그만큼 이 산업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경제 지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그래도 41,000개 증가는 했지만 예 예상은 하회에 있습니다. 그래도 감소에선 좀 반등했어요. 전월에는 마이너스 2.9만 명 고용이 감소했는데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근데 졸트는 뭐냐면 기업들이 구인 공고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월에 740만 건인데 예상이 760만 건인데 715만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채용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 기업들이 AI 때문에 줄이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가 및 숙박업 이런 쪽이니까 이게 뭐 굳이 AI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진 않다는 거죠, 이 소비 경기가. 예.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그래도 반등했습니다. 예 서비스업은 좋고 물가는 좀 내려왔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지금 당장 뭐 미국 증시에 영향은 크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호조. 그래서 주가 1% 오랜만에 올랐고 웨스턴 디지털이 급락했어요. 차익 매물. 메모리 주들이 대부분 빠졌고 테슬라도 오늘 추가로 빠졌고 구글이 좋았죠. 알파벳. 생성의 AI 점유율이 지금 21.5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먹는 알약 있죠. 요거 감량제 오포글리프론. 예, 요게 이제 올해 1분기 FDA 승인 받을 수도 있대요. 위고비랑 경쟁하는 거죠.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승인 받았는데 알약 형태로. 단점이 뭐냐면 그 공복 상태에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일어나서 그거 먹고 그리고 30분 동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요 일라이릴리 제품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대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예, 출시가 된다면. 암젠 또 그리고 노스먼 그룹 여기가 방산주 급락했고 여기가 블랙스톤이 사모펀드 여기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입하지 마라. 모빌아이는 강보합, 인텔이 좀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래서 MSCI 지수에서 이거 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발레오 에너지는 미국의 정유주.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오늘의 차트는 뭐냐면 이제 이익은 더 높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농구천재님 블로그 제가 예, 연블리 어워드에서 한번 예, 올해 블로그로 한번 이제 농구천재님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려주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거고 제가 이제 그 AI 도움 받아가지고 실제 시가총액가 근데 그 아이디어는 좀 차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가총액 비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빨간색이 TSMC 압도적이고 그나마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이 이제 최고치 넘었죠. 이게 비교해 보면 TSMC 시가총액이 한 2,5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뭐 이게 그 1조 4 그러니까 1조 48조 달러니까 예, 아니죠 1.48조 달러니까 예, 아무튼 한 2,000조가 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918조 우선주 포함해서요. 하이닉스가 540조. 예. 아 물론 이제 TSMC가 압도적으로 잘한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근데 너무 격차가 심하죠.
왜 그러냐. 사이클이 없잖아요 별로. TSMC는 파운드리는. 근데 메모리는 막 이익 냈다가 적자 냈다 이러니까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요게 뭐냐면 영업이익 비교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미국 사이트 한번 들어가 가지고 TSMC 영업이익 올해 전망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꾼 겁니다. 요게 전망입니다 올해. 112조. 근데 삼성전자가 100조에서 155조 나와요. 이건 고무줄이죠. CT가 155조.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100조. 하이닉스가 86조에서 148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 얼만큼 나올지 모르는데 그 TSMC랑 이익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건 더 많아요. 근데 시총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죠? 예. 시총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이게 TSMC가 이게 너무 고평가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삼성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비싼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AI가 추론으로 넘어가니까 메모리 수요는 더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죠. 아, 삼성하이닉스가 저 TSMC랑 비교해 보니까 비싼 게 아니구나. 여전히 저평가죠. 요게 조금 더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물론 뭐 같은 동급에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 냈습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가 18조 5,100억이니까 이거를 넘겼고요. 기대치를. 그래서 물론 이제 20조 넘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스트릿 컨센이라 그러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건 한 21조 예상인데 그거에 못 미쳤죠. 근데 잘 나온 겁니다. 엄청 잘 나온 거고요. 디램 평균 판매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의 빌미도 나오겠지만 삼성전자는 왜 주가가 올랐는지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 기준으로 100조 원, 뭐 해외 IB들은 이제 155조까지 분기당 25조는 나올 것 같아요. 자, CT에서는 이번에 이제 뭐 실적 추정치를 올리기도 했지만 반도체에서 16.9조 벌었을 것 같다. 파운드리는 아직 적자예요. 지난 3분기가 7조니까 이익이 많이 증가했죠.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올해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삼성전자 155조 벌 것 같다. 대신에 유영근 연구원님은 영업이익 전망치를요 150조로 올려버렸어요. 올해. 그러니까 CT 따라가는 CT가 지금 맞는 거예요. 이 전망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린다는 거. 주요 서버 고객사들은 토큰 수요 급증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게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PC 만드는 업체들이 재고가 없어요. 메모리가. 그리고 이 서버 만드는 이제 고객들은 이거 물량 빨리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물량 구매하려고 돈 막 지불합니다. 비싸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고 한동희 연구원님이 저번에 하이닉스 100만 원 먼저 얘기하신 분이죠.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로 가격 상승 예상을 상회했다. AI 사이클이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되며 그러니까 스케일은 뭐냐면 이게 GPU를 72장 샀거든요. 이게 스케일 업 위로 올리는 거고요. 이 하나의 이거를 렉이라 그래요. 요거를 여러 개 이 렉들을 다시 이렇게 수많은 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또 연결을 해요. 옆으로. 그걸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양적 성장 국면 진입했다. AI 핵심 축은 이제 메모리다. 공급은 적다. 김선우 연구원님은 이건 이제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과거에 동일 제품 동일 가격이 아니라 성능 차별화, 가격 차등제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생산자들의 판매 계약도 이에 따라 과거 같은 선 생산 후 판매가 아니라 선 계약 후 생산이 후 생산으로 가는 거죠. 먼저 생산하고 후 판매가 아니라 계약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생산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성능이다. 최근 디램 사업은 구조적 업사이클이다. 발생한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제 갑자기 몇 개씩 팍팍 채워져요. 데이터 센터 한 동이 그 스마트폰 수백에서 수천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급사들은 수요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예측을 못하니까 모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안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막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수요인지 가짜 수요인지 확인도 해야 돼요.
CES 이번에 가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있대요. 예. 메모리 생산자들은 수요의 성격이 진성인지 가짜인지. 가수요일 수도 있잖아요. 없는데 미리 채워 놓으려고. 예. 근데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가수요인데 그걸 믿고 그냥 공격적으로 늘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21년도 2년도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제 그걸 확인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매일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1%씩 오른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와,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일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최신 퀄컴 칩 만든다. 원래 4년인가 5년 전에는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AP 칩을 삼성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에 넣었거든요. 그거를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 줬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발열 문제 터져 가지고 TSMC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 파운드리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 같고, 여기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그 CES 2016에서 강혜룡 기자님 만나가지고 여러 칩 설계 기업 중에 삼성전자 가장 먼저 최신 2나노미터 그 위탁 생산 논의를 시작했대요. 이거 사실이죠. 상용화 목표로,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2나노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주를 또 따내는 거죠. 요새 그냥 파운드리가 수주가 막 여기저기 나옵니다 지금. 22년 이후 이제 5년 만에 재개하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거기다 테슬라 있죠, 애플 있죠, 엔비디아도 있죠, IBM 있죠, 또 갤럭시 엑시노스도 있죠. 정말 많아요. 거기다 이제 AI5 칩도 올해 생산 들어가고, 테슬라 거 AI6는 28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아직은 적자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흑자 낼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은 이슈들 많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 방산 이슈 뭐였냐면, 아까 뭐였죠? 방산이. 요건 제목만 적었는데 제목만 적었어요. 요거예요. 그냥 트럼프 2027년 국방 예산 1조 달러 아니라 1.5조 달러 돼야 된다. 그래서 방산 투자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 방산주, 조선주도 좋아요. 왜냐하면 군함 발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선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업 분석이 여기가 있죠. 자, 로봇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즘에 이슈가 많은데, KB의 강성진, 김지훈 연구원님이 2026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가시권 진입을 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과,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을 못했던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구글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협업할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구글도 좋아요. 이걸 집어넣으면 학습할 수가 있잖아요. 로봇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이 구글 딥마인드가 이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로봇에 실제 넣어가지고 얼마나 물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 역할을 하는지 이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럼 당연히 그걸 로봇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요. 근데 현대차는 이 공장이,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이 되게 많잖아요. 현대차가 계열사도 많고, 여기서 로봇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시키기가 너무 좋은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현대차랑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대차 그룹 안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도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도 관심이 뜨거워. 그래서 어제 막 주가 급등했던 거예요. 다만 로봇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은 걸려요. 근데 시장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너네 도대체 얼마에 만드냐 이거 로봇.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라고 했냐면, 그 테슬라가 2만 달러거든요. 근데 그 2만 달러는 그러니까 되려면 100만 대 정도 만들어줘야 돼요, 양산. 근데 3만 대 만드는데 2만 달러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비싼 가격에서도 상용화가 가능하대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구글은 이미 인터넷상의 텍스트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이미 한계고, 실제 물리 환경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의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 구글의 딥마인드 이용해서 BD죠, BD.
그걸 통해서 휴머노이드가 물체의 무게, 필요한 힘의 크기, 조작 강도 이런 거를 직접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직접 해 봐야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음.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고객이 2년 내,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라고 했냐면 고객이 2년 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그러니까 공장에 저 로봇을 넣어요. 넣었을 때 사람을 대체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사용 가격이 있어야 투자금 회수를 가능하겠냐. 그 금액을 30에서 40만 달러. 한 5억 정도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 5억 정도. 예. 그럼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테슬라는 2만 달러니까 3천만 원인데. 예. 근데 수백만 대 대량 양산 아니고서는 저런 이 단가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 정도 가격도. 비싸 보이지만. 이거 좀 자신감을 있게 말을 했나 봐요. 그 액추에이터는 현대모비스에서 받을 거고 현대차 그룹에 이제 공급망 이용하면 되죠. 출원용 칩은 엔비디아. 그리고 유지보수 절감, 비용 절감 위해서 팔다리를 20분 이내에 교체할 수가 있대요.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구글 및 현대차의 수백 대 규모의 로봇을 실전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잠재 고객들 대상으로 또 테스트도 하고 28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럼 현대차 그룹은 로봇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플러스 로봇처럼 외부 파는 순간 밸류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3만 대 양산하고 그리고 이 외부 고객이 만약에 원하면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수혜주다. 그다음 하나증권의 송선재 강민아 연구원님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2배를 형성할 거다. 이는 산업 노동 인구의 20% 대체 및 글로벌 가구당 한 대의 로봇 배치를 가정한 거다. 그러니까 로봇 시장은 열리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100년 걸렸죠, 지금. 예,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근데 기술 개발 속도 감안하면 뭐 로봇 시장 개화 시기는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글로벌 로봇 산업의 패권은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진영에서 가져갈 텐데. 근데 그래서 둘이 같이 밸류 체인을 공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죠. 미국이 중국 제품을 쓰진 않을 거거든요.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로봇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는 예, 자동차 공장을 많이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런 물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국내에서만 420만 대 만들어요. 현대기아는 글로벌 연간 730만 대 팔아요. 엄청난 예,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레거시, 구식으로 인식되던 자동차 산업, 그래서 PER이 막 5배. 지금 이제 PER 올라와서 이제 7배 됐어요. 이제. 근데 이거를 재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ER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로봇주들이 좀 버블일 수도 있어요. 돈은 못 버는데 막 주가만 막 몇십 배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런 버블을 통해서 또 우수 인력도 들어오고 산업도 성장한다. 그걸 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 테슬라 옵티머스 공개, 유니트리라는 중국 로봇 회사 상장, 미국의 로봇 지원, 현대차 그룹 내 로봇 모멘텀 자체는 강화될 것 같다. 단기 오버슈팅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대요. 중장기적으로 재평가 받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DS 투자증권의 최태용, 이토, 하루이코님 같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쓰셨는데 예,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전제 조건은 판매가 여기는 근데 2만 달러가 돼야 된대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닌데 30만 달러도 상용화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30만 달러도 된다. 근데 여기 연구원님은 2만 달러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만 달러 되기 쉽진 않아요, 사실. 지금 당장. 근데 경쟁사들의 문제가 이제 테슬라는 이걸 할 수가 있대요. 경쟁사 못 한대요. 왜냐하면 다 외주를 하니까. 테슬라는 모든 걸 다 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회사들은 두뇌를 엔비디아 GPU 쓰고요. 그 다음에 지능 구현을 위해서 오픈 AI의 클라우드 이걸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엔비디아 세금, 지능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만 달러 목표 가격을 많이 맞추려고 하면 저 비용도 나가야 되는데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익을 내려고 하면 인간 노동보다 비싸지니까 시장성을 잇는다. 근데 만약에 3 0만 달러면 3 0만 달러도 고객이 수용을 하겠다. 예. 그러면 뭐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 산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 봐야 아는 거죠.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쨌든 칩부터 배터리, 구동기까지 모든 핵심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 건 많진 않아요. 자기가 다 하니까. 예, 그게 좀 강점이죠. GPU도 안 쓰고 자기 칩을 쓰죠.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는, 엔비디아가 또 디지털 세상의 연산 능력을 독점했다면 테슬라는 그 능력을 물리적으로 바꿔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전기차처럼 고가 부품을 단순히 조립해서 성능 내는 방식은 생존에 불리하다. 초기에 전기차 시장이 자율주행,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주행거리 등 스펙이 차별점이었잖아요. 근데 기술이 성숙화되면서 이제는 가격,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막 약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달러 이제 고사양 부품들의 집합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범용 부품 채택은 무려 1만 달러 이하까지도 나올 수도 있대요. 중국은 가능하겠죠. 중국은. 그래서 더더욱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예. 그거를 테슬라는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테슬라 차량대는 이제 9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매일 주행을 하거든요. 그 영상을 수집해서 그걸로 학습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 동영상 학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언어보다는 이 시각 정보를 보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로봇도 이렇게 시각을 보고. 나사를 집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텍스트로 나사의 미세한 마모도나 표면의 기름기, 각도의 차이 이런 거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 저 언어만 제시해선. 근데 테슬라의 VLA 요게 비전이거든요. 이제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비전 랭귀지 모델인데 예, 요걸 이제 눈으로 카메라로 보고 센서로 보고 예, 그런 이제 나사의 미세한 마모도나 이런 거를 실제로 학습하는 거죠.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공장의 돌발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철학적 이해가 아니라 0.1초의 반응 속도니까 이 VLA가 너무 중요하다. 이번에 현대차도 VLA 해요. 구글 거 써서. 예. 배터리도 중요하다. 옵티머스는 4680 배터리 쓴대요. 예, 우리 한국의 하이니켈 쓰겠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커지면 정말 로봇을 많이 판매하면 예,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좋은 거죠. LNF 같은 기업들이 수혜받겠죠. 왜냐면 LNF가 실제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를 공급을 하거든요. 예, 사이버 트럭에. 근데 그게 너무 안 팔려 가지고 계약이 해지돼 버렸지만 LNF 쪽이 이게 맞다면 예, 4680 배터리라면 LG엔솔이나 아마 LNF가 좀 수혜를 받을 텐데, 다만 그건 좀 있어요. 아직 로봇 시장이 개발 안 했어요. 조금 몇 년은 더 걸려요. 예,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게 위로 올라가 버렸죠. 네. 자, 테슬라는 압도적 1위다. 피지컬 AI 시장은 근데 승자 독식이 아니래요. 모든 로봇을 테슬라가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2등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현대차가 2등 할 것 같다. 현대차는 현대제철의 고온 현장, 그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현장, 이런 뭐 철강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물류까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계열사들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 거기다 인공지능 두뇌는 저기 구글하고 지금 협력하고, 예, 엔비디아하고도 협력을 할 거예요. VLA 아까 있죠. 요걸 창시한 회사가 구글의 딥마인드입니다. 토요타의 리서치 연구소랑도 제휴를 하나 봐요. 그래서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 원을 기대한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였더라? 예. 우선주 합쳐가지고 한 80조 되나요? 아마 그럴 텐데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우선주까지 합치셔야 돼요. 예. 합쳐서 70조인가 80조 될 거예요. 예, 70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0조에서 80조 사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조까지는 한번 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100조 아무튼 찍어 봐야죠. 네. 기대를 하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로봇 얘기 좀 해드렸고, 조선해우는 이제 LNG, 전 세계 LNG 발주 추인데 작년에 보이시죠? 이렇게 LNG가 발주가 확 줄었으니 예, 올해 이렇게 늘 거래요. 발주가. 예,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LNG 쪽. 작년에 36척. 그래서 발주 호황기.
예. 우리나라가 연간 70에서 75척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이 대부분 싹쓸이할 것 같아요. 중국의 위협은 맞아요. 후동중화가 진짜 잘 만들고 있대요, 요즘에. 근데 중국 후동중화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중국 회사에 누가 발주를 하려고 할까요? 예. 잘 안 하려고 하겠죠. 특히 미국에서 LNG 수출하는 배들 있죠, 이렇게. 그거는 중국 배 안 씁니다. 예.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이 대부분 따낼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지금 LNG 수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터미널 만드는 게 29년에 이제 다 완공이 되나 봐요. 그럼 29년부터 배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발주를 해서 배를 만들어야 3년 후에 딱 배가 미국에 갈 거 아니에요, 선주한테. 그래야 그 배로 29년부터 LNG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년이니까 지금 배가 발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따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후동중화는 무시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위협은 안 되는 게 미국이 또 방패막이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위협에도 중국이 뭐 쌓긴 좀 어렵다. 예. 그리고 나이지리아 LNG 관련해서도 후동중화가 많이 따낸 것 같은데, 이거에 그 이제 LNG는 중국 국영회사가 계약을 주도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후동중화에 발주하겠죠. 그러니까 후동중화 잘해서 꼭 수주 따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LNG 한번 기대를 해보자, 예, 요 말씀드리고, 펜오션도 예전에 한번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요. 벌크성 운임도 올해 좋을 것 같고, 예, 선박은 부족해요. 예, 그리고 배는 많이 바꿔야 되고, 또 원유 운반선 수요는 여전히 좋고, 예. 베네수엘라에서 또 지금 이제 미국으로 원유 수출할 거거든요. 그럼 배가 또 필요하겠죠. 예, 이런 것들. 앞으로 베네수엘라 개발을 많이 한다고. 베네수엘라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유가 제일 많이 묻혀 있어요. 이거 혹시라도 이제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많이 필요해요, 원유 운반선. 이건 누구한테 좋을까요? 거기에 중국 배 쓸까요?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럼 우리나라 원유 운반선 만드는 회사들이 좋겠죠. 대표적으로 대한조선 같은 거, 그죠? 근데 물론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운임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으니까 펜오션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펜오션은 이 VLCC, 예, 그러니까 요런 원유 운반선도 하니까 LNG선도 운영을 하고 벌크선도 하고,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요 내용이고, PBR은 0.4배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배터리 기업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삼성증권의 장정훈 조현열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안 좋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전기차 이 올인 전략에서 호태해서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으로 바꾸고 있죠. 포드, GM, 스텔란티에서 전략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공급 계약도 막 해지하고, LG엔솔, SK온, LNF 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나서 재계약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아팠죠, 되게 주가에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은 급등하고 있어요. 예, 리튬 가격이 한 달에 28%나 올랐고, 우리 반도체 가격 오르면 환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런 리튬 값이 중요하거든요. 중국 업체들의 리튬 수요는 커지고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래요. 니켈 값도 오르고 있고, 이렇게 메탈 재료 가격이 오르면 2차 전지 실적이 나중에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는 버텨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4분기는 실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겠지만, 예, 그런 것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다면 요런 이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걸 반영하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번 조정은 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는 이건 뭐냐면 이제 삼저가 여기에서 저달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저가 뭐냐면 저환, 아니 그 뭐죠? 저유가 맞죠? 저유가는 왜죠? 베네수엘라일 거야. 가뜩이나 지금 그 공급강인데 베네수엘라까지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유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유가 지금 계속 빠지죠. 삼저의 하나 완성. 그다음에 저금리 맞아요. 미국 기준금리 계속 낮아지고.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삼저가 뭐냐면 유동성. 음. 그러니까 약간 신용 경색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신용 경색 같은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용 스프레드가 밑으로 확 꺾이죠. 그러니까 뭔가 돈이 안 돌고 막 이러면, 유동성이 안 돌면 저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좋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게 지금 맞물리니까 강세장 기조 맞다, 이게 유지될 거다, 요걸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AI 효과로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고
투자 늘고 디램값 폭등하고. 강세장을 요 그래프 하나로 잘 표현하셨고 코스피 상단 5,600 으로 올립니다. 하나증권의 이재만. 야 이거 읽어 보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셨더라고요. 이게 맞을진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그 11월 24일 이후로 그 일단 증가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574조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3,647조인데 46%가 삼성전자, 28%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만든 거래요. 근데 주가는 과열됐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의 47%가 이 두 개를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끌어올린 건 맞아요. 뭐 이유는 아시죠? 근데 고민은 반도체 그럼 더 갈 거냐? 보통 이익이 증가하면 PER이 낮아지죠.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볼 때는 저퍼에 팔으라 그랬어요. 저퍼란 얘기 뭐예요? 돈을 엄청 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피크아웃 신호거든요. 너무 돈 잘 벌면 주식을 팔아버려야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ER 8,800 이렇게 올랐는데 퍼이 8,800. 과거 공시기에는 팔아야 되는데 아직은 팔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2016년, 2018년에 반도체 업종이 3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순이익이 그 83% 증가했대요. 그 3년간. 그래서 60조 기록했는데 당시 3년간 그럼 반도체 주가 얼마 올렸냐? 이익이 83% 증가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90%니까 나눠 이걸 그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비율은 1.08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번에도 1.08을 적용하면 반도체 이익 증가율은 189%, 반도체 예상 주가 수익률은 204%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하신 거고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204%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몇 퍼센트 올랐냐? 24년부터 143% 올랐대요. 그럼 61% 오를 여지가 있대요.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근데 코스피 반도체 비중은 38%니까 63에 0.38을 곱해 보시면 23%죠. 그래서 코스피 상승 여력은 23%예요. 여기서. 그래서 5,600이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시더라고요. 아직 끝나진 않았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좀 내일 해드릴게요. 예, 오늘도 이게 내용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내일 해드리고 그래서 이해되시죠? 5,600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비 쪽은 카지노 4분기 호실적의 한일령 수혜도 기대된다. 마카오 카지노 산업이 회복세다. 롯데관광개발 연간 드라백, 예,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거죠. 60% 성장했고 강원랜드도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VIP 고객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서 중장기 성장 나올 것 같다. 파라다이스나 GKL은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지만 파라다이스는 이제 호텔 인수해서 이제 2분기부터 본격 성장할 거래요. 롯데관광개발을 그래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뭡니까? 이게 벌써 5시 다 됐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BTS와 빅뱅의 동방 컴백. 이제 BTS가 이렇게 많이 모객을 할 것 같고 이제 워낙 뭐 지겨우시죠? 저도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게 주가에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뭐 이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3월 20일 날 돌아오고 빅뱅도 돌아오고 엑소도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다 뭐 지금 우리나라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콘서트도. 예, 월드 투어 규모 200만 명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획사에서 한 팀 이상의 신인 그룹들이 올해 좀 데뷔를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장품은 이게 길긴 긴데 너무 긴데 일단 얼타뷰티가 2025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요. 그래서 K뷰티가 있었다. 좀 간단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K뷰티 때문에 좀 잘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얼타뷰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그 올리브영 같은 그런 이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중간 벤더 실리콘투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간에서 유통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입도 하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예스아시아, 그레이스, 구다이 글로벌의 우마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K뷰티의 해외 수요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요즘 화장품 안 좋지만 뭐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도 너무 세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가 이렇게 부진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 내용을 보면 괜찮아요. K뷰티의 구조적 성장은 이어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요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대형 리테일러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 이제 월마트라고 치면 월마트 같은 데서 여기다 코드를 준대요. 이런 회사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 코드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 거래들을 하는데, 그래서 신규 브랜드들은 이런 밴드들의 실리콘 투에 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야 저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글로벌 뭐 아마존이나 뭐 월마트 뭐 월타비타 이런 데서 막 준다는 거예요, 코드를. 예. 빨리 K뷰티 달라는 거죠. 단독으로 신규 코드 받고 막 사업 확장하고 있대요. 그만큼 지금 상황은 좋다. 주가가 안 좋아서 좀 그게 좀 답답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K뷰티가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유럽 같은 데는 막 숨겨져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찾아서 그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넘어가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중소형 무역 밴더, 실리콘투보다 좀 작은 기업들인데 무역 밴더들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뭐 모스트라든가, 저도 이제 처음 듣는 회사들인데, 아무튼 모스트라 회사는 코스알엑스, 바이오던스, 조선민영 35개 한국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북미 코스트코에 납품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전략은 뭐 ODM 부자재 업체들은 실적보다는 올해 준비 상황 확인해 보자. 12월 수출은 좋았다. 예. 그 펌텍 코리아가 지금 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대요. 주가 좀 부진했지만. 그러니까 좀 회복될 것 같고. 탑픽은 실리콘2, 달바 글로벌이고요. 차 선호주는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연간으로는 코스맥스와 아모레 퍼시픽을 좀 주목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자. 둘 다 좀 안 좋았지만 올해 터닝 포인트는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한번 말씀을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정유화학 쪽도 베네수엘라 원유 트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지금 원유를 이제 미국에 수출한대요, 중국으로 가던 거를. 그래서 요게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63%가 중국을 향해 있는데 이제 행선지가 미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입한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단가는 24년에 $65, 25년에 $57로 사우디산 대비해서 22에서 22%, 29% 싼데, 이 중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도입 비중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걸 이제 싸게 들어오니까 중국 입장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걸 수입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원가에서 불리해지겠죠. 대신에 미국 정유사는 원래 캐나다 같은 데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원유 수입량의 그 중에서 그 캐나다가 63% 1위고 베네수엘라는 2%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베네수엘라 물량을 확보를 하면 9%까지 비중이 늘어나서 2위가 돼요. 그럼 멕시코랑 사우디가 이제 좀 짜증이 나겠죠. 베네수엘라 걸 쓴다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른 데로 수출을 돌려야 돼요.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에 수출할 때 가격을 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OSP라 그래요. 그 이 사우디에서 이제 원유 수출한 단가인데, 요게 낮아지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좋아요. 왜 가격을 싸게 해서 들어오니까. 사우디가 그렇게 해 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베네수엘라에 뭐 이번에 원유 수출 미국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정유주한테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픽은 SO에, 전 개인적으로 GS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뭐 요새 분위기 좋죠. 실적 고성장할 것 같고, 4분기는 좀 별로 안 좋대요. 근데 이게 2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또 KF21 양산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고, 차세대 전투기죠. 요게 이제 양산 들어가면서 매출이 추가됩니다. FA50 경공격기도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수출이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액 성장은 물론 수익성 개선도 가능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완제기 수출 성과가 본격화될 거고요. KF21이 좀 의미 있는 뭔가 수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외에도 KF21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KF21이에요. 예. 4.5세대 전투기죠.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이 또 이거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KF21에 관심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 훈련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 해군이 너무 노후화된 그 이렇게 훈련기 있죠. 예. 거기 해군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훈련을 해야 되는, 예, 훈련기인데 요거에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2027년 1분기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 대 보잉 대 샤브, 텍스트론 대 네오나도, 이 세 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와 록히드 마틴이 유리하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 예. 또 그리고 KF21도 일단 올해 또 기대가 된다.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그래서 요새 주가는 그런 수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요. GSPN은 호텔 회사인데 4 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 수준 예상하고 호텔 괜찮습니다. 호텔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이제 리뉴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정상화되니까 실적이 잡히겠죠. 그리고 객실 단가 올라가고. 왜냐면 외국인은 많이 오고 이제 중국 사람들 일본 안 가고 한국 올 텐데 그 수요 때문에 이 호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반도체 가격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고 현대건설은 이제 작년에 뉴스에 불과했던 원전이 이제는 본격적인 착공을 통해서 현실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가 SMR 대형 원전 모두 보다 빠른 착공을 유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원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파트너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 될 거고 미국 에너지부가 아예 진짜 현대건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예. 홀텍과 이제 테네시 밸리 이게 뭔가요? 어더리티 맞네요. TVA라고 하는데 여기가 각각 그 추진하는 2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지원금을 줘요. 예. 근데 미국 에너지부가 홀텍의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로 현대건설을 명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건설이 이제 미국의 SMR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현장이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이 확실히 이제 예 계약이 되길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는 이제 3D 외관 검사죠. 원래 인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참 주가 안 좋았죠. 인텔이 망가지면서. 근데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검사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반도체 외관이나 뭐 서버나 이런 것들 기판이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해 줍니다. 근데 원래 2차 전지도 해요. 근데 2차 전지는 마진이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비중이 올라갑니다. 신규 수주 560억 중에 반도체로 428억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TSMC에도 좀 납품 준비 중에 있대요.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되면 좋죠. KLA가 독점하는 시장에 인텍플러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테스트가 통과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본 쪽에도 지금 좀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쁠 건 없고 좀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시는 하나 있는데 그 디지털 대성 많이 소개해 드렸죠. 배당 많이 주고 그 장내 매수가 좀 있었어요. 내부자 임원 이동구 부사장님이 한 1억 6,800만 원. 여기 임원들이 꾸준히 사긴 사요. 디지털 대성을. 워낙 또 배당도 많이 주고 국내 고등 부분 뭐 이제 메가스터디랑 경쟁하고 있고 강남 대성 기숙학원 요게 좀 굉장히 핵심이죠. 의대 기숙관 인수해 버려 가지고 이게 1 년에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벌어주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의대 기숙관 영업이익 추이 보시면 꾸준히 올라오죠. 예. 그리고 요게 디지털 대성의 영업이익 축입니다. 4개 분기 합친 건데 계속 신고가 내고 있죠.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3 분기도 좋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원래 200억 나오는데 작년 3 분기에 200억 찍어 버린 거예요. 한 분기가. 그 고등학생 숫자는 감소 안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고등학생 학령인구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고요. 28년까지 늘어난대요. 그리고 꺾여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인구 뭐 이거 걱정할 건 아니고 배당도 한 6%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가치주로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 좀 정리해 드리면 삼성전자 좀 오늘 하락을 했고 LG엔솔, 삼성전자, 우선주 좀 빠졌고요. 현대차는 오늘 좀 쉬어 갔고 어제 뭐 너무 좀 오버스팅을 하긴 했죠. 오늘은 방산주, 조선주, 바이오 예 최근에 좀 부진했던 이 주도주들 변압기 여기가 오늘은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방변이네요. 원전은 좀 강하진 않았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았고 반면 어제 좋았던 현대차 특히 우선주가 좀 안 좋았네요 오늘은. 코웨이가 요새 좀 빠지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코웨이가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서진시스템이 왜 빠진 거죠?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요새 또 잘 나가다가 예. 뭐 나온 뉴스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좀 빠졌고 테스도 6%나 빠지고 그리고 TCK 좀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은 예. 대체로 소부장이 좀 빠졌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았는데 오늘 웬일입니까? 주성엔지니어링이 제일 못 갔는데 급등했고 바이오 좋았죠. 사면 좋았고 HPSP는 다행히 오늘 올랐습니다. 예. 아마
추가 매각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회사에서 그걸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블록딜 더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 명시해 주면 되게 좋은데 또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는 좀 쉬었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은 좀 갔고요. 전반적으로 조방, 변 기존 주도주와 바이오가 이끌었다라고 시장을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좀 약했고 코스피도 오늘 지지부진했어요. 예 급등하고 좀 쉬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일단은 오늘 또 외국인도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도대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서 좀 이게 예 이 외국인 수급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오늘은 뭐 여기 보셨죠. 예. 어쨌든 오늘은 항공기 부품, 조선, 우주항공, 의료 AI도 좀 오늘 올랐고 방산, YG엔터, JYP 오늘 엔터도 좀 좋았습니다. 조선기자재, 온디바이스 AI 이쪽 좋았지만 오늘은요 급락장이에요. 사실은 분위기는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락 종목이 2,000개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버텼는데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급락장 아니야?'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변동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좀 감안하시고 다만 시장이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뭐 반도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잘 좀 보유하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